2001년 9월 11일 항로를 벗어난 여객기 2대가 뉴욕 한가운데 미끈하게 솟아오른 2개의 쌍둥이 타워로 돌진합니다. 100여 층에 이르는 이 빌딩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1시간 후 이 빌딩은 거짓말처럼 거대한 흙먼지를 뿌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사망자 3천여 명과 2만 5천여 명의 부상자를 남긴 비행기 납치, 자살 폭탄 테러였죠. 연이어 미국 국방부 건물이었던 펜타곤 역시 공격받게 되고 연속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은 영화 속 상황이 아니었죠. 뒤이어 테러의 배후에 있던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향해 미국 역시 즉각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월스는 이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테러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물에 깔려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피해자의 가족들, 정확하게는 피해 보상금 산정이라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물으며 시작합니다. They ask you not to be treated like some numbers on a spreadsheet. You act like that law came down from Sinai. 오늘 준비한 영화는 워스입니다. 여느 때처럼 아리아가 흘러나오는 평온한 클래식을 들으며 통근 열차에 탑승했던 변호사 켄. 일순간 열차 승무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전화를 받고는 패닉에 빠진 승객들을 살피곤 고개를 들어 켄이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미처 생각지 못한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미국의 심장, 뉴욕 한복판에서 폭격이라도 맞은 듯 자욱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던 겁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것이죠. 역사상 한 번도 본토에 직접 공격을 받아보지 못했던 미국인들에게 9.11 테러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령 하와이의 진주만 폭격으로 2,600명이 일본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바 있었지만 일단 하와이는 미국 본토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었고 당시 사망자 대부분은 해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반면 9.11 테러의 사망자 대부분은 민간인이었고 진주만 공습 사망자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기 때문에 당시 미국인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 협상 전문 변호사였던 켄은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책정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그는 잘나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데다가 애초에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은 뭘 해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케이스를 일일이 구별하고 그에 맞는 보상금을 책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의 명분은 얼핏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3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사고를 낸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해지고 항공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건 결국 테러리스트들의 승리나 다름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25개월 안에 피해자의 80%로부터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보상금을 주고 대신 고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은 쌈짓돈으로 피해자들의 입막음용에 불과한 치졸한 계획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수학적으로는 물론 공식이 있었죠. 피해자들의 기대수명과 기대소득을 산출하고 계산기만 두들기면 되는 일처럼 보였죠. 켄이 산출한 공식에 따르면 최고 재무책임자 CFO의 경우 150억의 정부기금이 주어지는 반면 같은 건물에 일하고 있던 주방 보조에게는 3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켄은 이 모든 일이 가족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과 처음 만난 공청회에서 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You've all been given copies of this, the formula. Why do we need a formula? Why isn't it equal payment for everybody? Who do you think you are? He worth less than the guy pushing pencils and trading stock.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죽음이었지만 다르게 매겨진 보상금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하고 가족의 죽음에 대해 기대수명을 산출해낸 공식부터 들이밀며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켄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켄의 입장에서는 돈도 받지 않고 좋은 뜻으로 자원했다가 욕만 얻어먹게 된 상황에 놓인 셈이었죠.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계무역센터에는 경비원부터 CEO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였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살도록 돕는 일이 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지만 결코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은 내용은 직접 감상을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윤리적 직관을 강하게 건드리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사망보험, 생명보험 등등 또한 은행의 신용평가 점수 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숫자로 계산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다만
누구도 그것을 대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사고는 뉴스에서나 보이는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삶이 숫자로 표현되는 일은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어떻게 일일이 봐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 월스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하는 201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던 주인공은 더 이상 목수일을 이어나가기에 힘들어진 노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블레이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공무원을 찾아가지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타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나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건강을 위해서 의사는 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이크는 그냥 쉬었을 뿐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던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세금을 갖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조직이 자신의 논리로 오히려 국민을 압박하는 이 아이러니에 대한 고민이 담긴 두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달리 영화 워스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언뜻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통계 수치, 법과 규정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들에 대한 영화 워스였습니다.